저에게 빔 프로젝터는 꼭 필요한 물건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집에서 대형화면으로 영화를 보는 로망은 마음속 깊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문제죠. 너무 비싸서 살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제품에 달린 리뷰를 보는데 눈 떠보니 어느새 제 손에 들려있더라고요. 제품명은 HY300입니다. 이미 아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저는 알리에서 광군제 기간에 4만원대로 구매했는데 보통 5만원에서 6만원대 정도 합니다. 사실 빔 프로젝터에 대한 로망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집을 영화관처럼 만들어준다니 생각만 해도 즐겁잖아요. 하지만 빔 프로젝터는 너무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선뜻 구매하지 못했는데 가성비가 대박이라는 후기들과 댓글들을 보고 저도 결국 참지 못하고 질러버렸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 화면이 나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건데 물건 받자마자 어떤 제품인지 너무 궁금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언박싱을 했습니다. 이 제품이 정말 가성비 대박 빔 프로젝터인지 아니면 그냥 장난감 수준의 제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삼성의 프리스타일을 모방했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죠. 그런데 박스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을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삼성 프리스타일은 현재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40만원대라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구성품은 매우 단촐합니다. 본체가 있고 박스가 하나 따로 더 있는데 이 안에는 리모컨과 전원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플러그는 국내 콘센트와 규격이 맞지 않아서 돼지코를 따로 사서 연결했고 전원선은 1m 정도로 짧아서 필요하다면 연장선을 사용하셔야 할 겁니다. 리모컨은 고급스럽지는 않고 누르면 딱딱거리는 느낌이 좋진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에 리모컨까지 준다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건전지는 AAA 건전지 2개가 들어가는데 따로 사셔야 합니다. 디자인은 정말 삼성 프리스타일이랑 닮았네요. 화이트 색상이 심플하고 예쁩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딱히 거슬리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각도 조절을 해보면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역시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좀 나네요. 그래도 각도 조절 후 고정은 잘 됩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돌리면 천장으로 빔을 쏠 수 있습니다. 앞뒤면엔 이렇게 통풍을 위한 공간이 있는데 빔 프로젝터는 열이 발산되기 때문에 이런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후면에는 팔자 코드 전원 포트가 있고 USB-A 포트와 3.5mm 헤드폰 단자, HDMI 포트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전원을 켜볼게요. 전원은 뒤에 있는 버튼이나 리모컨의 버튼을 약 3초간 누르면 들어옵니다. 소음이 들리시나요? 소음이 약간 있긴 하지만 이건 콘텐츠에 집중하면 어느새 잊어버리게 돼서 큰 상관은 없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흐린 편인데도 대낮엔 화면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제품 밝기가 120안시루멘이거든요. 일반 커튼을 친다고 가정하고 낮에도 자유롭게 시청하려면 최소 2000안시루멘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요. 그럼 이 제품과 같은 HD급 해상도로 찾아봐도 최소 몇십만원은 줘야 합니다. 그래도 암막 커튼을 치면 꽤 선명하게 보이긴 합니다. 이 제품은 수직으로 오토 키스톤을 지원해서 화면 왜곡을 스크린에 맞게 이렇게 보정해줍니다. 수평 조절은 제품을 조금씩 좌우로 움직이다 보면 맞더라고요. 처음에 화질이 굉장히 안 좋게 보일 수 있는데 앞부분을 이렇게 돌리면 초점을 맞춰서 선명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놀라운 점 하나는 안드로이드까지 탑재되었다는 겁니다. 굳이 노트북 같은 기기를 연결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앱을 다운받아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이렇게 네트워크 세팅에 들어가서 우리 집 와이파이 설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세팅에 들어가서 웬만하면 블루투스 스피커와 연결해주세요. 자체적으로 스피커가 있긴 하지만 사운드는 사실 너무 떨어져서 블루투스 스피커와 연결하면 훨씬 큰 만족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언어 세팅에 들어가서 한국어로 세팅해 주시고요. 그럼 메뉴가 저처럼 한글로 바뀔 겁니다. 투영법에 들어가면 확대 축소가 가능해서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화면이 130인치라고 하는데 32인치 TV와 비교하니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키스톤을 켜고 끌 수도 있으며 수동으로도 이렇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영상과 영화 시청을 좀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인 화질과 반응 속도가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앱의 반응 속도는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편이라서 불편함은 없습니다. 어두운 밤이 되면 하늘에 불이 켜집니다. 수천 개의 불꽃이 타오르는 밤에는 이렇게 영화를 시청해봤는데요. 확실히 불빛이 없는 밤의 대형화면으로 SF 영화를 보니 훨씬 재미있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본 영화인데 빔 프로젝터로 볼 때는 웅장함이 다르긴 합니다. 이렇게 분위기 있는 화면을 띄우고 술 한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확실히 이벤트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플레이를 지원해서 제 아이폰 미러링으로 볼 수도 있는데 화질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떨어져서 크게 활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땐 어떠신가요? 저는 오히려 화면 밝기가 크게 단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낮에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큰 돈을 지불해야 하죠. 저는 어차피 낮에 영화 볼 일은 거의 없고 밤에만 시청할 거라서 밝기가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사운드도 빈약하지만 저렴한 블루투스 스피커 하나만 연결해도 크게 개선되기 때문에 이것도 큰 불만은 아닙니다. 다만 화질이 확실히 떨어집니다. 고화질로 영상을 보려면 최소 FHD는 탑재해야 하는데 HD급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가격에 FHD 해상도까지 바라는 건 역시 무리죠. 제품 리뷰를 보더라고 가격 대비 만족한다는 후기가 대다수더라고요. 밝기나 화질, 사운드 등의 단점이 가격 하나로 다 용서한다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사실 저도 가격 대비로만 따진다면 만족합니다. 어차피 쨍한 화면으로만 영상을 본다면 TV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이미 볼 게 차고 넘치는데요. 이 제품은 감성템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극장 같은 웅장한 화면과 가끔 이벤트성으로 분위기 잡기에도 좋습니다. 며칠 사용하면서 밤에는 꼭 한 번씩 틀어서 음악과 영상을 감상하게 되더라고요. 혼자 사는 독거남에게 아주 훌륭한 장난감이 하나 생겼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제품을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